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리튬 2차 전지 세계 1위 주도할 2주식 한 주라도 사세요. 앞으로 900%더 대박 납니다. 리튬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충분히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공개드리기 이전에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4,600명이고요.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 구독자분들한테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랑 그다음에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나는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총 정리 다 해놨으니까 모두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리튬 2차 전지 세계 1위 주도할 이 주식 한 주라도 사세요. 앞으로 900%더 대박 납니다. 일단은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공화당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압도적인 승리는 불가능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렇더라도 이 공화당이 하원을 충분히 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정책은 공화당 정책에 따라서 충분히 IRA 개정이라든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 12월까지 금리 인상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직 흔들릴 수 있는 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성장이라든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리튬 2차 전지 세계 1위를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이 주식입니다. 네, 한 주라도 사세요. 앞으로 900%더 대박 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사실상 우리가 리튬 또는 이 히토류 원자재에 관심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 왜 리튬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사실상 결론이 이거였거든요. 바로 IRA 때문이었습니다.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이 리튬을 어디서 구해올지 또는 니켈을 어디서 구해올지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지 고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번에 공화당이 승리를 함으로써 한국차 업계가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뭔 소리냐? 방금 전에 설명 잠깐 드렸지만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지키더라도 여기에 뭐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지만 상원은 50대 50, 하원은 211대 224로 어떻게 보면 원래 민주당이 한 석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완전히 반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 다수당을 상원이 민주당이 지킨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행정부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권력 독점 구조는 깨졌지만 민주당이 예상보다 일단 선전은 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하원 435석 중 공화당이 224석, 민주당이 221석을 차지할 것으로 9일 예상을 했고요. 현재 하원 의석은 민주당 220, 공화당 212석으로 공석이 3석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19석을, 민주당이 216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고요. 선거일 직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이슈 때문에 공화당이 앞설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공화당이 가까스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가 아니라 겨우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원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선전했다는 게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지켰다는 소리죠. 격전지 세 곳 중 펜실베니아주를 일찌감치 가져갔고 조지아주는 승리 후보 득표율이 50%에 못 미쳐서 결선 투표로 아마 1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바다주에서도 박빙 승부를 펼쳐지고 있는 상태고 민주당이 네바다주에서 이기면 조지아주에서 지더라도 상원 의석은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률이면 당연직 상원 의장인 집권당의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이제 이 집권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공화당이 예상했던 레드 웨이브는 없었다. 그냥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은 없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아마 견제하거나 개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가 개정을 요구하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각종 기후변화 정책에 제동을 걸 거라는 관측이 나와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하원에서 동의하면은 모든 법안을 다 상원으로 넘겨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기 하원 의장으로 유력한 케빈 맥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되는 첫날 IRA 관련 예산을 폐기하겠다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임팩트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정도의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IRA 요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왜? 공화당이 이번에 집권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이 일부 수정되거나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IRA는 내년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제 혜택으로 대당 7,500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광물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FTA가 돼 있거나 미국에서 생산된 것만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사실상 IRA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화당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화당은 손해 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손해를 안 보면서 이득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IRA는 손해도 보고 사실상 견제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고 견제를 해야지 왜 자기 자신을 손해 보면서 견제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IRA를 완전히 폐기시키거나 폐지할 수는 없어도 개정이나 좀 어느 정도 이제 이 수정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RA가 처리될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요건 문제를 살피는 청문회를 열겠다고도 했고요. 전기차 배터리와 소재를 조달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현실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왜냐면은 미국에서만 소재를 조달하는 게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당장은 협력하다가 조금씩 바꿔나가야지 어떻게 한 방에 바꾸냐. 왜냐면은 이 법안 시행이 2023년이기 때문에 1년도 아니죠. 거의 반년 만에 바꾸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재련 시장에서 리튬 44%, 코발트 75%, 니켈 69%, 망간 95% 보시면은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극재 쓰이는 흑연은 중국의 공급 비중이 채굴 시장이 64%, 재련 시장이 거의 100%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RA가 완화되면은 자동차 업체들은 한숨을 돌리겠죠. 그래도 큰 틀에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다 잠깐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든 2년이든 미뤄지고 아니면은 사실상 공장을 짓는 기업들은 조금 뭐 약간 면제해주는 그런 거 있겠지만 미국으로 가야 되는 또 미국 우선주의가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 중에서 IRA 규정을 가장 빨리 대비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핵심 광물의 72%, 양극재 63%, 음극재 42%를 현지화하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IRA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IRA 규정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당장은 완화되더라도 결국엔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방금 얘기한 대로
폐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법이 없어질 일은 없지만 수정이나 개정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번에 공화당이 어떻게 보면은 하원을 잡으면서 IRA가 충분히 수정되고 개정될 수가 있겠구나 확인됐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라든가 리튬에 대한 이슈가 더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IRA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화당이 하원을 완전히 우리가 압도할 수는 없지만 잡으면서 이번에 이 충분히 완성차 업체의 이득이라든가 수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IRA 개정이나 수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진짠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진짜입니다. 왜 진짜냐? IRA 3년유예 발의가 이번에 진행이 됐고요. 현대 기아차의 주가가 강세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미국의 IRA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국 상하원 모두에서 발의가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리 스웰 엘라베마주 민주당 하원 의원은 지난 8월 개시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한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앞서 상원에서는 지난 9월 민주당 소속 래피얼 원옥 조지아주 상원 의원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를 세액공제 제공하는 법이 IRA인데 이거를 3년 미루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도 이와 관련해 별도의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곧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법안 발표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 기간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안 간다는 소리도 아니고 미국에다 공장 짓고 있고 착공식도 했고 아니 근데 왜 우리를 그 외부 사람 취급하냐? 우리도 북미에 공장 있는 사람이다. 말만 한 거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발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집권한 지금은 상당히 기대감이 큰 상태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누가 이득이냐는 거예요. 누가 제일 이득을 보겠냐라고 한다면 제일 문제가 컸었던 현대차죠. 왜? 현대차는 흔히 가장 많이 팔렸던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만들어서 팔면은 미국에서 이제는 지원금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공장을 언제 지었죠? 예, 이번에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전기차 전용 기지 첫 발을 이번에 내딛었습니다. 현대차 미래 성장 동력 전환 가속화를 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조지아주 첫 해외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을 공식화한 것은 국내를 아우르는 전기차 생산 기지 구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어 울산과 화성에 잇따라 설립할 전기차 PBV 스마트카입니다. 공장을 기반한 전동화 전환에 더 속도를 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정의선 회장님과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 등이 이제 착공식을 같이 열었고요. HM GMA를 우리는 전기차 신공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초부터 본격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완공될 예정이고 최대 30만 대까지 생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2025년까지 공장을 이제 울산 공장과 그 다음에 오토랜드 화성에 각각 공장을 지어서 두 공장 최대 연산 규모는 15만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한국 두 군 해가지고 총 세 군데입니다. 모두 완공이 되면은 연간 60만 대 전기차 생산이 가능하다. 공장 한 개 15만 대, 미국 공장이 30만 대니까 60만 대죠.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이기도 한 전동화 전환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차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2010년대 초반부터 콜류 생산이나 그러니까 일반 차량과 전기차를 같이 생산하는 라인 증설을 통해 전기차 생산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다 완전히 전기차를 위한 공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글로벌 경쟁 업체들이 우후죽순 전기차 공장을 세우는 상황에서 사실상 GM이라든가 테슬라를 보면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죠. 내연기관차 공장에서 전동화를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장을 전용으로 짓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조 8천억 원이란 거액을 들여서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총 21조 원을 2030년까지 들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콜류 방식에서 이제는 완전히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라는 건 비용적인 면에서도 사실상 효율적이고 생산의 완성도도 올라간다라고 여기다가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떨어진다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시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시작점이 전용 공장 설립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2026년 165만 대, 2030년 307만 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거고 이게 얼마나 성장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앞으로 지금부터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9배 이상 성장한다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9배 오를게요. 앞으로 우리가 9배 성장할게요란 뜻이 바로 지금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현대차가 지금부터 8년 안에 몇 배? 9배 이상, 최대 10배까지도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판매량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 구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고요. 현재 3종에 머물러 있는 전기차 라인업을 매년 1개에서 3개씩 추가를 해서 14종까지 늘릴 예정이고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2025년 이후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출시하겠다는 완전한 전동화 전략을 또 내놨습니다. 네, IRA 사실상 이게 제일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에 미국의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IRA에 대한 걱정은 많았습니다. 근데 뭐다? 지금 보니까 뭐다? 공화당이 이번에 하원을 잡으면서 조지아주 공장을 짓는 걸로 해결되지 않았던 아까 얘기했던 리튬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재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이 됐고 그럼 제일 수혜 보고 이득 보는 게 누구다? 현대차, 기아차다. 그럼 아시겠지만 뭐다? 이번 중간 선거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기대감, 수혜 9배, 10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 베이스를 깔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현대차가 어느 정도 이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현대모비스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영남에 새로운 통합 물류센터를 세웁니다. 현대모비스가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할 통합 물류센터를 신축을 하고요. 국내 차량용 사후 관리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새 물류센터는 친환경 자동화 기술을 적용을 합니다. 영남권 통합물류센터 신설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을 진행을 했고요. 경북도지사와 준하경 경주시장, 조성환 현대모비스 사장 등이 참석을 해서 이번에 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물류센터 신축은 현대차, 기아 고객의 AS 부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책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동화라든가 미래차 트렌드 변화에 선제 대응을 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고 이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4년 말 본격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까 조지아 공장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전기차 수요 확대에 대응해서 통합물류센터 내 친환경차 부품 전용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화에 맞춰서 물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립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거기 안에서는 당연히 로봇도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1,760만 대의 현대차, 기아 고객의 AS 부품을 더 원활하게 공급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통합물류센터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270개 업체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실상 저도 현대차를 타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렇구나. 현대모비스가 전기차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물류센터를 아예 새로 짓구나. 이번에 사실상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거를 이미 예상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보다 IRA까지 개정되고 수정되면은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플러스로 아까 1년마다 1개에서 3개 정도, 그러니까 한 종에서 3종 정도 새로운 차량을 출시한다고 했죠. 내년에 바로 출시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전기차도 덩치들 몰려옵니다. SUV 볼보 EX90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선 보다 기아의 EV9이 내년에 출시가 됩니다.
지금 이게 보고 있는 게 이제 볼보의 EX9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깔끔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언맨을 닮은 모습입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대형 전기 SUV도 속속히 선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볼보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전용 전기 SUV EX90을 최초로 공개를 했고요. 7인승으로 대형 SUV로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보 CEO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600km까지 주행을 하면서 안전 기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도 있다라고 설계됐고요. EX90은 모든 면에서 볼보의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행 거리가 상당히 길죠. 무겁고 큰데도 불구하고 600km나 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1kWh 용량의 배터리와 2개 영구자석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트윈 모터 4륜 구동 버전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300kWh 최고 출력은 910Nm 토크와 새로운 셰시가 결합을 해서 매끄럽게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에서 나온 최근 아이오닉 6 일반 모델에는 53kWh, 롱 레인지 모델에는 77.4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아이오닉 6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에는 유럽에서 인증을 해서 614km 주행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습은 다 볼보 내부 이미지고 볼보에서 만들어진 거라 생각하면 되고 정말 깔끔하죠. 누가 봐도 전기차다라는 느낌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EX90에는 아이오닉 5야 EV6에 탑재된 양방향 충전 기술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를 추가 에너지 공급 장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EX90의 배터리로 휴대폰을 충전하든가 밖에 있는 다른 걸 충전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의 불보답게 안전 기능도 상당히 대폭 강화되고 안에 자율주행, 라이다 등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이제 이게 뭐냐? 내년에 출시되는 기아의 덩치 SUV 전기차입니다. 바로 EV9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전기 SUV EV9을 내년 4월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처음 내놓는 대형 전기 SUV입니다. 원래는 아이오닉 7이 대형 전기 SUV가 될 텐데 EV9으로 먼저 약간 분위기를 보는 느낌이죠. 대형 전기 SUV 넓은 실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방침이다. 3열은 그대로 둔 채 1열을 180도 돌려 차량 전방으로 최대한 당기고 2열 시트를 접어 탁자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이 1열이죠. 1열이고 애초에 3열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4년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7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이오닉 5, 6에 이어 새로 내놓는 eGMP 기반의 전용 전기차입니다. 아이오닉 6 컨셉, 이 7 컨셉카는 자체 크기가 휠베이스 3200mm 정도로 현대차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EV 그게 뭐야 그 아이오닉 7 이 컨셉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에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EV9 컨셉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이 제네시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만큼 혁신적인 디자인이 아이오닉 7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SUV가 이 전기차에서 많이 나오는 만큼이나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뭐다? 내년부터 지금 EV9 그리고 볼보 EX90 그리고 아이오닉 7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신차도 앞두고 그렇다 한다면 매출에 대한 또는 이 전기차에 대한 다양성을 더 만들 수가 있겠구나.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 기아차에 대한 기대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차량이 괜찮아야 저게 팔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원래 미국이나 유럽에서 올해 차량 1위 누가 했어요?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가 했죠.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토요타가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죠. 일본 혼다, 토요타 아닙니다. 일본 누가 했냐? 현대차가 아이오닉 5가 일본 올해차 베스트 10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가 뭐다? 일본에서도 인증을 또는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현대차가
일본 올해차 실행위원회가 주최하는 일본의 올해차 2022-2023에서 10 베스트카 선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선정을 했던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 베스트카 선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총 48개 차종이 1차 선정됐고 아이오닉 5 등 11개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최종 1개 모델을 올해 차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오닉 5는 현대차 그룹의 EGMP 플랫폼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일본에서도 아이오닉 5가 인정을 받았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미국, 유럽 확인했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지금 일단 탑 10으로 갔고요. 지금 베스트 올해의 차량으로 아마 될 가능성도 높더라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음 달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지금 보니까 IRA 때문에 미국 진출이 조금 더 쉬워졌고 그다음에 뭐 지금 차량도 좋고 새롭게 출시하는데 솔직히 차량 하면은 유럽 아닙니까? 유럽에선 뭐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러면 성장하겠습니까? 현대차 그룹이 슬로바키아에서 2025년부터 유럽 전용 중소형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이제는 뭐다? 대형도 대형이지만 사람들의 어떤 니즈, 너무 비싸서 못한다, 너무 크다, 나는 좀 싼 게 필요하고 작은 게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탈 만한 중소형 전기차를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유럽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서 슬로바키아를 낙점했습니다.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2025년부터 유럽 전용 순수 전기차를 양산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슬로바키아 질리나에 위치한 공장에서 오는 2025년부터 유럽 시장에 특화된 중소형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양산 계획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활동차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하면서 공개를 했고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는 현대차 아이오닉 5를 양산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전기차 양산 조지아주 계획 발표를 했지만 유럽 발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유럽도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유럽 현지 생산 확대에 대해서는 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슬로바키아에서 생산하기로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 유럽 핵심 공장 기아 오토랜드 슬로바키아 지난해 누적 생산 400만 대 돌파입니다. 기아 오토랜드 슬로바키아는 2006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5월 누적 생산 400만 대를 돌파를 했고요. 현대차 그룹의 유럽 핵심 공장입니다. 그래서 체코의 공장보다 약 2년이 빨랐고요. 192만 제곱미터 약 58만 평 규모의 연간 33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33만 대면은 아까 조지아주에 짓는 공장이 뭐라 그랬죠? 30만 대라고 했죠. 거의 거기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전동화 차량, 하이브리드, PHEV, BEV는 이미 유럽 현지에서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무조건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1월에서 9월도 EV6나 스포티지 PHEV 등 인기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10만 3,718대를 기록을 했고 계속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이라든가 볼보도 이거 슬로바키아에 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라고? 이제는 유럽에도 생산하고 유럽에도 진출을 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네, 유럽에도 이제는 이 공장 짓고 거기서 전기차 100% 전동화 전환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유럽, 그다음 국내 모두 투자 중이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다? IRA 개정과 리튬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는 얘기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뿐만 아니죠. 플러스 알파로 내년부터 현대차가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중고차 사업입니다. 이제는 신차를 팔겠지만 플러스로 중고차도 직접 팔기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차량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이르면 내년 설 이전에 인증 중고차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과 경상남도 양산에 중고차 보관 거점을 마련을 했고 온라인 사이트 구축 작업도 막바지에 이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월 650여 대에서 올해 9월에서 10월 평균 930여 대로 이 중고차 시장에서
이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좀 관심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5년 10km 미만의 중고차를 매입해 상품화 과정을 거친 뒤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대차가 우선 온라인 판매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전시장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컨시어지 서비스를 통해서 차량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차 팔기 서비스 등 직접 매입, 헤이딜러 같은 중고차 플랫폼 활용하는 방안들을 통해서 판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믿을 수가 없는 중고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충분히 보다. 현대차가 신사업 진출도 있고요. 차량 출시도 있고요. 공장을 다시 늘리는 것도 있고요. 기대감이 크다. 제일 걸림돌이었던 IRA 수정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최고의 2차 전지 관련주는 그발 현대차 관련주다.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가 뉴인텍이고요. 두 번째가 구형테크, 우리산업,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고차 관련된 기업인 오토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목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보시면 뉴인텍이 최근에 주가 급등이 나오고 바닥에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IRA로 수혜를 잇기 때문에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형테크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더 IRA 기대감으로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산업도 마찬가지죠. 저점에서 올라옵니다. 제가 알려드린 종목은 대부분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이제 막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관심을 가져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리튬 관련주가 올라간 이유가 IRA 때문에 리스크가 컸는데 공화당에 이제는 집권으로 아마 IRA 개정이 들어가고 그 최대 수혜주는 현대차다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접속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플을 누르시게 되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면서 100% 무료로 어플 꼭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 UAM 이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6만 명 감사합니다 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김동석의 실전 매매법과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까지 올려놨으니까 100% 무료로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11월 11일, 10일, 9일, 8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종목도 확인하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카톡방도 오픈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매일매일 무료로 시황 정리해드린다 말씀드리고, 극비 제로는 당일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고 무슨 이슈고 종목은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니까 최근 이슈 여기서 다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100% 평생 무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